바쁜 현대인의 삶에 때로는 활력을, 때로는 휴식을 주는 예술의 세계. 특히 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유익한 전시들이 주목받고 있다는데,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 속에서 휴식과 지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현장으로 가본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 지금 이곳에선 초현실주의를 비롯한 근현대 미술의 다양한 흐름을 만나볼 수 있다는데, 미국 최초의 현대 미술관으로 알려진 필립스 컬렉션이 소장하고 있는 서양 미술의 걸작들을 한국에 최초로 선보이는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 전, 19세기 사실주의에서 20세기 모더니즘, 그리고 추상표현주의와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근현대 서양 미술사를 이끈 거장들의 작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획 전시다. 네, 이번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 이번 전시는 피카소를 비롯한 68인의 천재 화가들을 유화진품 85점을 국내에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라는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양 미술사 100년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관람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문화 교류 차원에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서양 미술사를 보다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예술 애호가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앵그르의 목욕하는 여인. 19세기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목욕하는 여인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해 이상적인 누드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앵그르의 작품이 한국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한다. 이 작품은 루브르에 위치해 있는 그 발팽송에 목욕하는 여인과 같은 테마로 그려진 작품이고요. 직접 보시면 배경만 다르고 여인의 이미지는 같은 작품입니다. 신고전주의라고 지칭을 하는 이 미술사조의 특징을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외곽은 너무나 깔끔하게 따놓고 피부색은 보이는 것보다도 아름답게, 그리고 화려함보다는 정적인 구도를 이용해서 흔히 아카데믹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상적인 미를 완벽하게 구현한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세기 미술의 주요 흐름 중 하나로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닌 색채와 선, 면 등의 순수한 조형 요소만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추상미술. 추상미술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러시아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의 작품도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다. 보고 계신 칸딘스키 작품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조금 감성적으로 접근하셨을 때는 훨씬 큰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작품 보실 때 산의 모양이나 나무의 모양 같은 걸 찾으시기보다는 내가 산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었는가, 최근에 하늘을 보면서 생각에 빠진 적은 있었는가, 이와 같은 형식으로 감성적인 몰입을 해주셨을 때 앞으로 펼쳐지게 될 추상 영역의 시작점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시의 후반부에서는 잭슨 폴록과 함께 추상표현주의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미국의 생면 추상화가 모리스 루이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모리스 루이스의 작품은 1950년대 이후 미국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던 추상표현주의의 대표 화풍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직적으로 그림이 그려졌던 이 회화를 수평적으로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리고 있는 블라디미르 쿠시전에선 러시아의 달리로 불리우는 초현실주의 화가 쿠시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블라디미르 쿠시라는 러시아 태생의 작가의 전시인데요. 그의 170여 점의 작품을 한국 최초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 중에는 해화 103점과 조각, 드로잉, 판화 등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쿠시는 초현실주의 회화의 대가로 재미있는 그림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숨겨진 상상의 세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은유적 사실주의라는 독특한 화풍을 보여주는 작가 쿠시. 뛰어난 상상력과 동화적인 표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의 작품 속에는 재미있는 상징과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이 작품의 제목은 하늘과 바다의 신화라는 작품인데요. 블라디미르 쿠시는 일상의 여러 오브제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아서 클리셰를 만들어내는 작가인데요.
이 작품은 그 작은 클리셰들의 집대성한 작품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숨어있는 숨은 그림 찾기 같은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북이가 바다에서 떠오르면서 계란이 깨지면서 세계가 탄생한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요. 세계의 시작을 달걀에서 보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소나타라는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던 코끼리가 타고 있는 요트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커다란 꽃배, 그리고 꽃배가 도착하여 공작새가 있는 육지에 도착한 곳이 바로 유카탄 반도라는 곳인데요. 유카탄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마야인들이 처음 도착한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뜻에서 생겨난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태초에 육지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쿠시의 대표작 중 하나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플라워 선박의 입항은 섬에 들어오는 배의 돛을 커다란 꽃으로 바꿔 그려 원주민의 눈에 비치는 배를 낙원처럼 묘사한 것으로 어둡고 무거운 20세기 초현실주의 회화와 달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쿠시만의 초현실주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플라워 선박의 입항이라는 작품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예쁘고 화려한 분홍색 꽃이 만개한 배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이 작품은 영국의 바운티호 이야기를 모티브로 그려진 그림인데요. 바운티호는 당시 영국에서 타이티로 식민지를 왔다 갔다 했던 운반체 배였어요. 이제 그 배에 선장과 선원들이 이제 분란을 일으켜서 처음으로 식민지에 도착하는 노예들에게 빵을 비롯한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싣고 가게 됐던 배인데요. 그 여러 가지 먹을 것과 희망을 보고 그 타히티 섬의 노예들이 굉장히 환호하면서 가지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 등으로 환영하는 모습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또 다른 작품인 에덴의 호두는 낙원이라는 평화로운 공간 안에서 태아의 모습을 한 아담과 이브를 통해 생명의 고귀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에 등장하는 호두나무는 생명의 시작과 삶의 지속성을 의미하며 대우주와의 연결고리로 해석된다. 이 작품에서 보시면은 호두나무와 호두를 묘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자세히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가 마치 태초의 태아의 모습처럼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소우주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해서 블라디미르 쿠시가 여러 작품들 중에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카소, 앵그르, 드가, 세잔, 고흐, 칸딘스키, 잭슨 폴록 등 근현대 미술의 거장들부터 새로운 스타일의 초현실주의까지 이번 겨울방학 아이들과 함께 근현대 미술의 세계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